안녕하세요, 마미아입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방금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최대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기는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 충격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완화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셨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시는 모양이죠. 그게 잘 됐으면은 실업자가 증가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가 부가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을 봤는데, 이제 그 사업주에게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최저임금 고용자,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쓰셨더라고요. 그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까지 예측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이렇게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충격에 대해서 대비를 좀 했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점을 한번 보자면은요, 국민은 경제 주체죠. 국민은 경제 주체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 국민이 한 명도 없다면 이 경제는 없는 것이 되겠죠. 지금 이만큼의 국민이 살면서 생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금융활동, 소비활동, 이런 자금이 돌아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경제를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건데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소득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을 성공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을 제가 듣고, 과연 왜 성공을 못했을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업 주도 성장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요. 기업 주도 성장은 성공을 했나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공을 해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다면, 이 경제에 대해서, 저는 경제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요, 이 경제를 가만히 보건대 뭔가 지금 상당히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기업이 만들어지면 경제가 무조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야만 여기에 이제 고용자들이라든지 그런 노동자들이요, 그분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뭐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생각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업이라는 게요. 결론은 이 경제 주체인 이 국민, 노동자, 이 사람들의 단체예요. 단체. 이게 소득주도가 아니면 무엇이 소득주도입니까? 이게 소득주도입니다. 이제 기업주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이라는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소득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기업주도와 비교를 하면서 생겨난 단어가 소득주도라, 이 노동자들에게 돈을 많이, 임금을 많이 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라는 그 논리로 소득주도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까지 기업 주도로 돼 있다가 그거를 바꾸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이 과정에서 충분히 마찰이 생겨날 수 있고요. 충분히 이런 충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방송 중에서 인프라를 이야기를 했어요. 인프라.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뭐 바둑, 탁구, 뭐 그림 그리기, 뭐 제가 지금 요새 리눅스를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요. 리눅스 뭐 이런 거를 한 가지만 잘해도 기업에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처럼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인프라 구축이 되기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충격이 있었을 때 적당한 지원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행한 정책은 부족하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사업주가 있고요. 여기에 노동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 비용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재화의 값을 올리지 않고서는 현재 주어진 조건으로는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값을 올려야 되는데 이 값을 제가 이 값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재화를 노동자에게 많이 제공을 더 해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죠. 그래야만 이 경제 버블이 생겨나지 않고 경제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화 상승을 지금 막았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건값을 못 올려요, 사업주가. 그런 상황인데 이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이 정책을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노동자를 만약에 이만큼을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들어간 자금이 지원이 돼서 경제가 여기에서는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만큼이 만약에 해고가 돼버렸다면 이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근데 현재 저희 나라에 있는 정책 가지고는 이 부분의 리스크를 메꿀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이잖아요. 또 이 고용보험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맨 마지막 직장에서요. 4대 보험이 뭐 가입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가 없죠. 이것도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6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리스크는 이미 발생이 됐어요. 이걸 100으로 봤을 때 이 리스크 100을 여기에서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그 채워주지 못한 만큼의 경제는 어디에서 이제 구해야 되죠?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리스크를 100% 채울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러면 현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그 충격을 완화를 하려고 해고를 시켜도요. 그 노동자,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100%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런 충격이 생겨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거를 뭐 고용을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일자리 만드는 것과 이 리스크 100%를 채우는 게 똑같아요. 그 일자리를 만들면 이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면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까지의 시간을 지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죠? 제 예상으로는 이 해고된 노동자가요, 자기의 리스크를, 그 해고된 충격을 감안을 하고서
이런 고용보험이라든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거쳐서 다시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정착될 때까지는 적어도 1에서 2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췄을 때 비로소 6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자, 사회 전체로 봤을 때요, 이 고용보험이 지출인가요? 지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출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리스크를 메꿔주는 방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부족하면 다른 데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가계에서 메꿔지고 있어요. 가계에서. 부모님,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서 메꾸고 있죠. 아니면 대출을 받던지요. 이만큼의 리스크가 또 생겨났네요. 이 사람들 직장에 들어가도 여기 대출을 갚지 소비를 하겠습니까? 소비를 잘 못하죠. 그러면 경제가 잘 안 돌겠죠.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리스크로 남아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고용보험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거는 또 재정 적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조건을 완화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고용보험이라든지 이걸로 하지 않고요. 이 리스크가 생긴 사람은 이 지금 사회 정착이 되는 이 1년이라든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조건이 붙어야겠습니다. 한시적인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을 늘려주는 것보다 더 이제 많은 일이 생겨나는 건가요? 일단 이거에 대한 뭐 정책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이용을 해가지고 뭐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막 그렇죠. 지금도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뭐 통장 해가지고 뭐 소득 얼마 이상일 때 다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전체적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용보험 가지고 이 리스크 100%가 충당이 안 되면 이거는 그대로 리스크로 남아가지고 이 1,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가계와 사업주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제 굶게 되겠죠. 인프라 구성도 안 될 테고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용보험을 기간을 늘린다든지 조건을 완화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이 1,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다시 정착을 하게끔 해준다든지 한시적인 기초생활 보장을 해줘가지고 이것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어느 게 더 빠르고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더 완화를 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거라 한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그거죠.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누수가 생길 수가 있다. 누수가 생겨서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뭐 이런 걱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정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게을러지고 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또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소비를 안 하고 그냥 모으고 다른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자금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충분히 제도로서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못하는 거는 속담도 있잖아요. 구더기가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 담근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악용되는 거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고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드가 있으시죠? 문화누리 카드라고요. 이 문화누리 카드가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문화 쪽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진 카드예요. 다른 데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출이 안 되고요. 제한돼 있어요. 지출이. 이것만 이용을 해도 이 악용, 누수 대부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소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만약에 다른 쪽에서 자금을 유입시키고 이거는 그냥 받는 것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요. 우리 통장, 금융이요. 이 금융과 연계를 시키면 아주 스마트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의를 받는 것이죠. 동의를. 어떤 동의를 받냐면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신청할 때도 조건이 쭉 있어가지고 거기에 서명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이 리스크가 생긴 이 사람들로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도 1년이나 2년 이렇게 정해가지고 제한을 하고 이 금융 기록, 이 기간 동안은 당신의 금융 기록을 정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라는 동의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이런 악용과 누수, 뭐 소비를 안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이 정책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가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제한적인 카드를 사용을 하고 모든 금융 기록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이죠. 이 정도만 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재 나와 있는 제도 가지고 충분히 이 사람들 이 리스크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기초생활보장에서 제공해주는 금액 주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개발 하겠죠. 자기개발을 1, 2년 동안 쭉 해서 그 과정이 다 끝나야만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오늘부로 해고가 됐어요. 해고된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현재까지 소비해온 패턴이 있고 어떤 소득이 있어가지고 그 소득 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그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 소득을 어디선가 구해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소비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야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들의 소득을,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줌으로써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선순환, 이 리스크를 확실하게 잡아야죠. 1, 2년 동안 마중물을 대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 기관별로 이렇게 연계가 잘 돼야 되겠죠. 뭐 금융 쪽부터 해가지고 카드 쪽 뭐 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면 한두 달 이내에 이거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또 급하게 만들다 보면 너무 이제 부실해서 탈인데, 현재 문화누리 카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맘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 정말 안 좋게 생각해서 이 받은 돈으로 모아가지고 뭐 해외여행을 가버린다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이 카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금액을. 국내에서만 소비가 되고 한시적으로 그 제한된 곳에서만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생필품을 살 수 있고 책이라든지 이런 거 살 수 있고요. 뭐 독서실 이런 거 끊을 수 있고 자기 학원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만약에 뭐 해외에서 직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못 하게끔. 그러면 해외 유출도 방지가 되고 국내에서 이 돈이 계속 돌겠죠. 이 사람들이 돈 받아가지고 다 국내에서 쓰지 어디서 쓰겠습니까? 그게 소비의 진작이고 이 사람들이 다 고용된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게 이제 기초생활보장 그 금액이 이제 그 지방재정하고 국가재정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협의가 좀 필요할 테고요. 또 이거를 시행하면서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이 맞냐 온라인이 맞냐 그래서 지방 경제에 좀 악영향이 미쳐지겠다 하면 국가가 조금 더 대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좀 살펴가지고요. 이런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 곧바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국민소득제라고 그러나요? 국민소득제도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국민은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 주체. 국민이 있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다 국민이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돈을 쓰고 벌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업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형태가 굉장히 많았고 그 이유는 저희 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위에가 막혀 있어요. 아래 삼면이 바다고요. 이 섬나라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배나 비행기로 수출을 하는 거였죠. 수출을. 그래서 기업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습니다. 이 인프라는 이미 구성이 다 돼 있죠. 그렇죠. 여기에 크게 뭔가를 투자하고 여기에서 더 뭔가가 증가하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 5%, 10%, 1%, 3%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안정적이 됐습니다. 이제 투자해야 될 곳은 이쪽이에요. 이쪽.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혈을 흘렸습니까? 이 노동자분들이요. 정말 피와 땀, 등골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제는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탁구. 제가 탁구를 예로 많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 탁구, 뭐 리눅스, 뭐 그림 그리기. 이렇게 리스크가 생겨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이제 인프라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거는 자, 이 사업주가 받지 않는 돈, 그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다른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요. 돌아가는 돈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업주가 안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 돈은 그냥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꼭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걸로 해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또 돌리려면 추경이 필요한가요? 그럼 이런 거 만드시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경제 정책을 짜실 때 지금 경제 정책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어떤 팀이 짜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딱 이런 거를 적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약간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방송을 급하게 만들어서 보내니까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요. 꼭 이 리스크를 100% 혹은 그 이상 잡으셔서 현재까지 발생됐던 리스크까지 확실하게 잡아버리면 이게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멋지죠, 이런 게. 아무튼 오늘 경제 이야기를 짧게 해봤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